자, 작전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과 원정일, 원정일과 스티븐. 또 1월의 넷째 주 경마주간을 맞이합니다. 셋째 주 경마주간에는 잔잔한 흐름 속에서 나름 중고배당이 속출하는 경주들이 많았죠. 매 경주 좀 변수들이 있으면서 그런 변수들을 좀 잘 잡아냈지만 또 이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던 한 주가 아닌가 원정일과 스티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넷째 주 경마주간은 조금 더 혼전으로 이어질 경주들이 많아요. 그만큼 많은 마필들이 좀 출주를 하고 있고요. 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분명히 출주를 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작전 방송에서 모든 것을 좀 오픈해 드리고요. 월말 경마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마방의 승부의지 그리고 상금에 대한 의지까지 이미 파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모든 걸 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작전 어떤 녀석들이 금주에 승부가 걸렸는지 지금부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승부 걸린 마필들 알아보기 이전에요. 저희 경마방송 이 포맷이죠. 지정해준 경주들, 지정해드린 경주들의 승부 걸린 마필들을 좀 오픈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경주들을 미리미리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반부는 1경주, 3경주, 6경주, 10경주 원정일과 스티븐이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는 전반부 4경주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 그냥 상황을 내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 걸렸으면 때려야지를 5경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스티븐은 7경주를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고요. 자, 8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 요 두 개의 경주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재밌는 경주들이 많아요. 또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전 방송에서 오픈해 드리고 아주 숨김없이 모든 것을 그냥 껍데기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역시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입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토요 경마에서는 3경주에 천구와 스텝퍼스트 원정일 위원이 방송에서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쌍승식 7.7배, 복승식 5.1배 오로지 요 한 방밖에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작전 방송의 좀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스티븐도 1경주의 라운 맥라넨 글빛 득판 금빛 들판이 이게 배당 마필인데 1-3착 좀 아쉬운데 3복승으로 엮으신 분들은 정말 좀 재밌었다. 뭐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스티븐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회 경마 때도 뭐 거침이 없네요. 1경주 시작할 때부터 강인혜와 카드리가 역시 원정일 위원이 쌍승식 8.0배, 복승식 4.3배인데 요것도 이제 시작부터 시원하게 한 방을 때리고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작전 방송에서는 숨김이 없어요. 그대로 다 오픈을 해드리고 현장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유리한 겁니다. 굳이 ARS를 안 들으셔도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제부터 한번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갈게요.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육군이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1300m라는 게 이 마필들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또 1300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녀석들이 대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충만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맥락을 잡아보겠는데요. 자, 원정일 위원 좀 세게 보시는 마필은요? 자, 개인적으로 세게 보는 마필 12번마 스테파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경주 사실상 여의킹하고 오발탄 사실상 마필이 센 레이스에서 최고 인기마였죠. 완전무결을 넘어가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외곽 게이트라 조금 전개상으로는 불리했습니다. 불리하고 자, 직전 경주에 또 외곽 게이트라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이겨낸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고 이 마필을 좀 세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채찍발이라고 그러죠. 네. 채찍을 때렸을 때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12번 스테파노는 조금 걸음이 조금 무르익었다. 조금 익을 만큼 조금 익어있다. 형군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테파노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채찍 반응이라고 이렇게 아예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주행 검사 때나 네네. 이 주행 검사 당시 이제 어린애들의 변화를 볼 때는 바로 이 채찍 반응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채찍을 때렸을 때 탄력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 이게 준비가 됐냐 안 됐냐 힘의
차이냐 안 차이냐. 네, 그렇죠. 예, 바로 그 차이인데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바로 원정일 위원이 잡아내주신 것 같아요. 12번 스테파노. 외곽이지만 그냥 앞에 붙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붙어줄 수 있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요것도 네. 좀 세게 보는 마필이고 어찌됐거나 현장에서는 뭐 7번 리얼라이더 아니죠. 1번 대세지존 그리고 4번 이 투어 마이더스 네. 3번 요동맹장 요 정도 좀 팔려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중에서 4번 투어 마이더스가 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휴양 갔다 와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양 갔다 와서는 글쎄요, 변화폭이 그렇게 크게 오는 마필이 있고 조금 천천히 오는 마필이 있는데 변화폭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12월 달 주로 상당히 무거웠잖아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추입할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투어 마이더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재기승하는 유승환 기수가 욕심을 한번 부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어 마이더스가 이제 조금은 1mm라도 1%라도 이제 상대들에게 밀리지 않겠다. 이번에 뭐 망사 가면도 1월 22일 날 망사 가면도 신청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래에 대한 뭐 민감한 반응, 아무튼 네, 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여건 속에서 한번 풀어 나가겠다라는 의지 자체도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네. 4번 투어 마이더스 요 녀석도 한번 강하게 언급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일경주는 뭐 특별하게 뭐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현장 체크도 필수로 작용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원정일 위원과 스티브는 4번 투어 마이더스 요 녀석을 좀 세게 보겠다 언급을 좀 드렸고요. 외곽에 밀려 있지만 12번 스테파노 요 녀석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1경주를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요. 현군에서 사실은 살짝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 네. 자, 어떤 녀석을 좀 세게 보세요? 자, 일단은 끌고 가는 힘이 좀 좋은 마필. 그러면서 외곽번호를 다른 마필. 그러면서 전개가 나오는 마필이죠. 자, 9번마 하트밴드입니다. 자, 이쿠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 자체가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끌고 가는 힘이 좋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던 직전 경주의 원정일의 복귀 내용입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잡고 끌고 가는 힘으로만으로도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9번 하트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트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주 연습도 제대로 해놨고 지구력 보강하는 그런 조기를 해놨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사실상 조금 뭐랄까요, 좀 빠른 편성, 좀 강한 편성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편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번마 하트밴드에 끌고 가는 힘을 안배해서 직선주로 해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지 않을까. 9번마 하트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9번 하트밴드는 인기권에 살짝 밀려 있어요. 그렇죠. 예, 들어오면은 우리가 중배단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마필인데,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직전에 하트밴드가 안쪽에서 고로시라고 그러죠. 네. 갇혀버렸기 때문에 능력 발휘 실패를 했다. 이번에는 외곽이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거다. 아주 원정일 위원이 포인트적인 모습 마필의 능력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외곽에 있는 8번 타라니스가 현장에서는 또 바람이 불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직전에 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1200이라면 분명히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요거는 우리가 믿고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무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기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잘라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잘라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하면 정말 박병윤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렇죠. 마필의 능력을 정말 120%까지 끌어올렸었던 맞아요. 그런 경주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정말 최적전개의 마지막 끝심이 약간은 부족했던 그런 직전 경주에서 이번 경주 거리를 내려서 1200m를 도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1300m에서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 게 당연해요. 왜? 거리를 내려왔으니까. 근데 직전 경주에 정말 최적 전개였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을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탔어요. 박병윤 기수가. 자, 근데 이게 인기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잘 띄워줄 마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타라디스가 아마 최저 배당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조금은 의심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 현장계에서 한 번 더 뭐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럼 안쪽에 1번 풍행이라는 마필이 데뷔전보다 직전에 이 빠른 순발력을 과시하면서 네.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네요. 좋죠. 예, 요거는 좀 어떻게? 일단 풍엉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네, 데뷔전에서는 그 순발력을 잠깐 멈춰놨었다가 데뷔 이전째 한번 폭발을 해놨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뷔전에 불량주로 해서 쫓아가니까 라스트에 날라오더라. 야, 그 힘을 스타트에 썼더니 라스트가 조금 밋밋하더라. 자, 2번 다 해봤습니다. 자,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러면 작전이 뭘까? 자, 선행자는 작전 아니죠. 추입하는 작전 아닙니다. 선입권, 중위권에서 힘 안배를 고루고루 해주면 풍엉이라는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원정일의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풍행이라는 마필이 그 중국성인 것 같아요. 이 발음하니까 상당히 좀 네. 힘든데 그만큼 또 임팩트가 와 닿은 마필이네요. 원정일 위원이 이 선행도 아니고 추입도 아니다. 이번엔 선입으로 내측에서 곱게 따라가면 라스트 한 발이 있다.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1번 풍행. 이 녀석을 좀 강력하게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외곽에 있는 하트밴드. 9번 하트밴드와 이 8번 타라니스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자, 3경주를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예, 장안의 화자입니다. 자, 원정일위원회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배당을 너무 쫓아가시다 보니까 아주 맛이 들렸는지 고배당이 좀 1-3차기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금일은 아주 그냥 한 방으로 시원하게 때릴 경주로 잡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어떤 녀석이 걸렸고 어떤 녀석이 때려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5경주고요. 역시나 국산 5군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공장명왕과 스위트 율루전이 또 나오네요. 7.9배. 뭐 공장명왕 느낌이 좋은, 저한테는 좀 기분이 좋은 마필입니다. 36조 관리 마방이기도 하지만은, 자, 공장명왕과 스위트 율루전이 또 한 배를 탑니다. 근데 여기 승군전에 있는 마필이 3마리가 있어요. 2번 막 퀸라이트, 공장명왕, 스위트 율루전 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3마리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기몰이를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걸렸으면 때려야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장명왕과 스위트 율루전이 다시 한번 동반 입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뭐 상대적인 이유가 있고 레이스적인 이유, 흐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직전에 정말 공장명왕과 스위트 율루전은 최적의 전개. 정말 이 공장명왕은 모래 안 맞으면서 앞선까지 붙어주는, 제가 진짜 말씀해드린 그대로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자, 근데 이번 경주에는 그런 작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작전이 조금 힘들지 않나. 왜? 자, 파차이라는 마필 선행 빨라요. 금빛비상도 빠릅니다. 자, 이 모래를 안 맞으려면 외곽 3선을 돌아야 돼요. 조금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공장명왕을 잘라내면 당연히 스위트 일루전도 같이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남죠? 2번 퀸라이트, 파차이, 안쪽에 1번 맛 돌체비타 3마리 남습니다. 자,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경주예요. 자, 퀸라이트 뭐 선추입 좋은 마필입니다. 파차이 마찬가지로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왜 여기서 걸린 마필이 1번이냐? 이 계륵은 5번 맛 금빛 비상 때문이죠. 자, 분명히 앞선이 상당히 편안하게 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추입하는 마필이 뭐냐? 안쪽에 1번 돌체비타, 요 마필을 중심에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야, 이 돌체비타가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다. 그래서 이제 문수영까지 불러서 태워놓은 것 같아요. 네. 이신영 쪽에서 아주 속보이는 짓을 했는데 원정일 위원이 제대로 한번 여기서는 걸렸다 레이더에 1번 돌체비타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자, 주력 한 방은 뭐 4번 파차이로 때립니까? 현장에서 결정을 할게요. 파차이가 금빛비상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당하면 2번 맛 퀸라이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때리고 맞추고 두 방 사이즈로.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네요. 주력과 반주력인데 아주 이거는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현장에서 꼭 주력으로 적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돌체비타 요 녀석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요. 2번 퀸나이트냐 4번 파차이냐 요 두 마필을 갖고 고민을 하신답니다. 자, 현장까지 원정위원회 마번을 한번 끌어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이고요. 총 11도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이제 어피스탄 능력 간의 전력 구도예요. 네. 이 충마 선정이 좀 중요하고요. 또 주로에 따라서 이번 경주의 주력이냐 또 방어냐 요것도 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네. 판단합니다. 현장 상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혼전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원장님 위원님 세게 보시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참 이 추천드리는 마번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모두 다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어떤 마필이 뛰어 들어와도 사실상 뭐 딱히 할 말 없잖아요. 없죠. 이게 지금 뭐 풍문으로는 다 간대요. 네. 뭐 오픈해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경주에는 조교가 좋은 마필, 복귀가 되는 마필 그런 마필을 한번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대왕신입니다. 요 마필이 기본적인 발주는 돼요. 이 입상 당시에 보면은 앞선까지 붙어서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주를 보여줬는데, 자, 승군전에서는 뭐 맨 바닥에 있다가 그냥 바닥으로 왔거든요. 자, 분명히 대왕신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도 없고 추입 좋은 마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걸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거든요. 11번마 대왕신 분명히 조금 뭔가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 대왕신이 들어오면은 또 인기마한테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를 좀 과신하지 말고 이런 복병 세력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라. 원정위원회 아주 뜻깊은 마필이 아닌가. 대왕신을 한 번 더 저도 보게 되는데, 자, 8번 여의킹은 직전에 기습선행 가서 버텨버렸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작전에서도 그랬어요. 뭐 선행을 가보겠다. 뭐 꿈도 야무지다 속으로 그랬는데 네. 진짜 이 구가 선행 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을 빨개지게 했던 이 바로 여의킹인데 네. 이번에도 기습선행을 나선다라면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번호가 외곽 번호로 조금 밀려 있어서 사실상 좀 안쪽에 있는 흥한대로나 그런 마필들이 조금 나름의 발주는 좀 보여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전처럼 조금 늦는 가운데 좀 강하게 밀어서 좀 선행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스타트를 때려놓은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에 스타트가 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킹 같은 경우에는 선행은 못 갈 수 있을지언정 선입 전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겠습니다. 승군전에 뭐 아끼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도 되겠죠. 사실 이거 뭐 현장 가면은 선행 갈 건지 따라갈 건지 뭐 내용이 뭐 정확하게 작전이 네, 알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뭐 현장에서 한 번 더 뭐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의킹이 따라간다라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좋아요. 여의킹의 선행이냐 선입이냐 요 작전까지 한번 현장에서 알아보겠고. 이 6번 아큘러스가 기본 사이즈상으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라스트 한 발에서는 뭐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범현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는데 요거 어떻게 믿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직전에 너무 발주가 늦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경마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 발주가 늦는 마필들 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한 번 발주가 늦은 마필들은 또 늦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늦발주 이렇게 승부 의지와 상관없이 마필이 늦어버리니까 이게 늦어지는데 사실상 이번 경주가 1300m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뭐 힘을 실어 드리는 이유가 1300m이기 때문에 그렇지 1200m였으면은 아마 저는 추천 안 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좋아요. 아큘러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찜찜한 게 있어요. 웬만하면 좀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이
이 4번 흥한대로가 이거 박혀놓다가 이거 서수근 기술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이거 54조에서 뿔이 났긴 났어. 직전에 뭐 승부가 걸렸는지 이빠이 하더라고요. 해서 가서 졌는데 이번에 서수근 기술 안장 교체가 됐으면 이건 또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의킹이 선행을 가냐 안 가냐 했을 때 흥한대로를 조금 언급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느닷없는 기수 교체. 뭐 사실상 이마필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직전 사실상 뭐 승군전에 이 정도 뛰었으면 그랑블라고 강남세특이 아큘러스 2레이스에서 그렇지. 이만큼 뛰었으면 잘 뛴 거예요. 인기 9위권 마필이. 근데 서승훈 기수 교체가 됐다라는 거 분명히 뭔가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흥한대로 이번 경주에는 조금 팔릴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요. 팔려 이거. 네. 현장 배당판에서도 이거 54조는 냄새가 납니다. 배당판 좀 팔려주면 이빠이 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가로 열고 현장 배당판 참조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예 그냥 까드립니다 모든 걸. 자 좋습니다. 6번 아큘러스 1300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봐야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 같고요. 이 8번 여의킹 직전에 발주 좋았으니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 외곽에는 열하나 대왕신 요 녀석의 배당 999까지도 우리 경마방송 작전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4번 흥한대로는요. 이 현장 바람을 한번 체크를 하자. 아주 여러 군데요. 그만큼 혼전이에요. 그 점을 한 번 더 체크를 네. 부탁드리면서 자, 6경주를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국산 3군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좀 비슷한 능력 간의 전력 구도고 1700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네. 자 원정위원이 좀 세게 보시는 마필은요? 이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번마 펠리시티하고 3번마 누리왕 이두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누리왕 같은 경우에는 선행마고 펠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임마잖아요. 네. 펠리시티는 무조건 장거리에 써야 돼요. 영화필은 단거리에 쓰면은 그냥 얼른 잡아다가 이렇게 뒤로 넣으시면 되고요. 누리왕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문정균 기수가 진짜 작심을 하고 한번 선행을 한번 가본 말입니다. 진짜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놀린 말인데 사실상 이번 경주에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또 크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뭐 안쪽에 뭐 폴라이트가 뭐 기본 발주는 되지만 요거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걸음을 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또 선행 스타일의 기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준철 기수가 이번 경주에 또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의 누리왕의 변화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펠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가 좋다 그랬는데 요 마필은 이 초속이 상당히 좀 느려요. 초속이 느리고 중속 또한 상당히 좀 쫓아가는 페이스가 좀 느리기 때문에 장거리가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라스트 걸음은 진짜 이악 물고 뛰는 마필입니다. 라스트 걸음은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뭉쳐지는 레이스에서는 전개가 좀 나오지 않을까. 4번마 펠리시티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3번 누리왕은 직전 선행 승부가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1700이라면 해볼 만하고 네. 사실 1700이 선행마리가 좀 유리하잖아요. 선행마도 유리하지만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죠. 그럼 안쪽 3번에 누리왕 선행 요거는 네. 알겠어요. 이 펠리시티도 라스트 한 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5착 승군이에요. 이거는 뭐 5착 승군의 대한민국 경마 팬들이 웬만하면 이름을 알고 있는 박태종 기수인데 여기서는 뭐 눈치 안 보고 승부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현장에서 강토리가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7번. 그렇죠. 근데 이게 1700 첫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훈련이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제 문세영 기수고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3착 승군이고. 네. 강토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마필은 최고의 단점이 하나 있죠. 이게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모래를 안 맞으면 엄청나게 뛰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은 그냥 또 호주머니에다 넣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가 나올까?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래를 안 맞.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문수영 기수가 더 잘 알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렇죠. 문수영 예. 기수가 내가 모래를 안 맞아야지 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이게 지금 5주 만에 출전하는데 지난 주에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 주기까지 한 주까지 밀려서 출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수영 기수가 이제 기승전지가 금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수영 기수를 기다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강토리. 저는 이 강토리의 선전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경주예요. 네. 자, 10경주는 7번 강토리 그리고 4번 펠리시티 3번 누리왕 요 세 두를 언급을 드리면서 10경주 파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8경주 스티븐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어.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지정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 뭐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뭐 이런저런 이 풍문들이 많을 텐데요. 그냥 옆차기 태권도 2단 정도 되면은 옆차기가 아주 각이 잘 나오거든요. 그 각으로 그냥 가고 안 가고 한번 때려버리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승부가 걸렸다. 스티븐이 자신한다. 배팅의 축으로 놓습니다. 자, 일단은 후차권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8번 큰마다가 현장에서 많이 팔려줄 거예요. 직전에 이제 앞선에서 꾸역꾸역 한 발을 버텨주면서 1300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경주거래 1400으로 늘어남으로써 이 큰바다의 능력 평가는 하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금주 훈련 때 보니까 직전처럼 활기가 넘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녀석에게 현혹되지 마시라. 제가 미리 이 풍문을 들어서 이 코너에서 이 녀석을 아예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기만도 걷어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외곽에는 11 사이버킹입니다. 11월 9일 1400 그리고 직전에는 1800 이번에는 1400 느낌 자체가 오시죠? 1400 됐다 1800 1400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1400에서 승부를 하려고 출주를 하는 마필이에요. 풍문이 그래요. 풍문이 승부를 하기 위해서 출주를 하는 마필이고 역시나 뭐 그런 풍문을 듣기 위해서는 뭐 맥없이 전화해서 풍문 이거 아니죠. 역시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작전까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스티븐이 한번 레이더를 돌린 겁니다. 풍문에서는 1400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왔다. 선입권에서 라스트 한 발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레이스 비전은 4착 승군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선행을 나서겠다라는 해당 마방의 작전을 우리는 미리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선행 나간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풍문은 그래요. 선행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착인데 뭐 고민하겠냐. 우리 거는 그냥 뭐 이런 식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다음에 18조 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죠. 거기까지만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야오 선샤인의 승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야오 선샤인이란 마필이 최근 2번의 경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 자체가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마필 상태가 정말로 아웃이었어요. 완전히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미기적거리고 애가 좀 맛이 갔다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훈련 상태가 완전 아웃이었는데 이번에는 맛이 칼칼한 맛이 살아났습니다. 훈련 상태부터 좋아지더니 그런 칼칼한 맛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편성 또한 뭐 흐지부지합니다. 그렇게 강축 외에는 없어요. 후차권에서는 그렇다면 저는 3번 라우 션샤인 요 녀석의 컨디션 이후에 변화된 걸음 남들이 의심할 때 우리가 먼저 때려먹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필은 딱 한두가 있는데 자, 그 녀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자, 원정일 위원의 소견 그리고 또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번 센스카인데 네. 요거 좀 어떻게 볼까요? 요마필 직전에 인기 1위권 팔리고 늪발주 했어요. 늪발주 하더니 저는 그대로 끝나버릴 줄 알았거든요. 자, 모래를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바로 모래를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범현 기수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다른 기수였다면 인기 1위만 가지고 늪발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급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거를 그냥 꼭 눌러놓고 마필을 라스트에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멘트가 한마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강하게 충마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멘트가 뭐였냐면 생각보다 더 많이 뛰네. 센 말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더 많이 뛰더란 얘기예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다.
생각보다 더 많이 뛰네. 그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가 어째고 저쩌고 살이 쪘네 안 쪘네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을 거예요. 기승환자가 말을 타보고 야 그 말이 어떠냐? 생각보다 더 많이 뛰네. 요네요. 이거는 훈련 때 본인이 훈련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건 훈련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을 것보다 더 뛴다라는 거예요. 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잠재된 능력. 높이 평가해야 되고 바로 애는 2연속 입상을 때렸을 때 10월달, 11월달이 다 선행이에요. 그냥 앞선 아니면은 애는 안 되는 말, 안지 그냥 쓰레기, 그냥 버리는 말 이렇게 판단했는데 직전엔 말 그대로 인기 1위 선행 못 갔어. 신부전증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요. 심장 발칵발칵 걸려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선입권에서 1800을 바로 소화를 했다는 거. 애는 당연히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마필은 전혀 이런 게 없죠. 네. 최선이죠. 네. 자, 6번 센스카이 얘는 그냥 왔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풍문으로 들어도 그렇고 조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6은 그냥 왔고 자 우리는 6번 야오 선샤인 요 녀석에게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한번 쇼부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레이스 비전 그리고 외곽에는 열하나 사이버킹 요 두두만 배팅권에 안고 가면서 8경주 꼭 적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경주 원정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경주 토요일을 통틀어서 이번 경주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자, 토요일 오전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출전하는 마필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딱 두드러지죠. 눈에 보이는 마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안쪽에 1번 게이트 삼정 인디언, 3번마 히든 인디언, 외곽에 퀸 엠파이어, 8번마 가루다까지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한두 추천드린 마필 내두가 조교가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요 내두를 가지고는 환수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원정일이 왜 이번 경주를 메인급, 자, 토요일을 통틀어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 원정일이 복귀한 마필이 나왔습니다. 제발 상대가 강하게 걸려라. 제발 좀 상대가 강하게 걸려라. 하라고 바래왔던 그레이스가 오전장 4경주입니다. 자, 원정일이 가져갈 마필 요 내두 중에는 다 가져가서는 한수가 안 나옵니다. 이 내두 중에 원정일이 정확한 사연과 내용으로 잘라낸 마필 한두를 정리해 놓고 자, 주력으로 가져갈 마필 한두 중심에 놓고 갑니다. 자, 분명히 환수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메인 경주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오전장 4경주에서 여러분께 극대화되는 환수 그리고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티브는 토요 경마 7경주를 메인 승부,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지난주에 홈런 메이커를 적중을 하면서 29배짜리였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홈런 메이커가 출전하는 경주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응원해달라. 그 오아시스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 경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스티븐이 비밀 작전이 뭐가 좋으니까 이번에 필요 없어요. 이거 오아시스 7경주 여기서 항구를 하셔야 됩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에 지금 엇비슷하게 팔려주고 있는데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 믿을 녀석은 딱 하나. 완전히 액면이 지금 바닥에 쳐 있거든요. 항구라는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정도면 그만큼 확신 있고 또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겁니다. 자, 스티븐 다른 거 여러분께 바라지 않습니다. 자, 토요경마 7경주에서 여러분과 스티븐이 같이 항구라에 도전해보자고요. 확신 있는 한방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예, 후반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에서 그리고 이 의지나 마필 컨디션까지 모두 다 좀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뭐 적중 광고를 제가 제 입으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난주 정말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들이 좋아요. 추천한 마필들이 복병이면 복병 그 값을 해주고 있고요. 인기마면 인기마의 값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작전 방송의 포인트이자 매력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욱더 좋은 방송을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금주 먼저 이겨야죠. 자, 한 번 더 추천한 마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은 성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